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밥맛도 없으시고 또 몸도 조금 나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치가 이렇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여름의 고마운 마음, 또 곧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뭐 이 더위 찜이야 하고 조금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날 삼계탕 드셨습니까? 몸 보양 잘 하셨어요? 네, 오늘은 삼계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일단 삼계탕 하면 항상 보양식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요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여러분, 삼계탕, 인삼할 때 삼자, 닭게자, 탕자예요. 그죠? 삼계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양식을 할 때는 좀 한문을 조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요, 지킬 보양식, 건강함을 지키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함을 보호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 단위는 좀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삼계탕에 대해서 말하는 보양식은 이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음양할 때 양을 보호하는 음식이다. 결국은 양을 보호해서 음양 균형을 맞춤으로써 보양식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양식 쓸 때는 이 양자인지 또 보양할 때 보충할 자인지 유지할 자인지 요걸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말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삼계탕은 양기를 보호해서 음양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여름철 음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날 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보통 삼복 이러면 절기, 24절기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절기는 아니고요. 속절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1년에 꼭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삼복할 때 복자는 엎드려 있다, 또 숨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서에서 대서절기 가장 더울 때죠. 이때 양의 기운이 아주 극에 달아서 최대로 높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항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와신 상담하고 내 힘이 커질 때까지 엎드려서 잘 버티겠어.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외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복날을 도그 데이즈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좀 정확하진 않지만 왜 거기에 외국인들이 도그를 썼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삼복은 음력 6월부터 7월 사이에 있는 가장 더운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가장 힘든 더운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복, 중복, 말복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네, 초복은요, 우리가 하지가 지나고 세 번째 나오는 경일을 초복이라고 하자. 경일이 뭐지? 궁금하시죠? 네, 올해가 임인년이죠. 앞에 임자와 뒤에 인자가 합쳐진 이런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글자를 천간, 밑에 글자를 지간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 이후에 세 번째 나오는 경일을, 위에 천간자가 경일 때 경일을 초복이라고 하자. 네 번째 나오는 경일을 중복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고요. 말복은 입추가 지나서 첫 번째 나오는 경일을 말복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이런 삼복더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일단 좀 일반 서민들은 그 개고기로 게장국을 끓여 먹었고, 또 양반들은 소고기로 육개장을 끓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삼계탕이란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닭국 또는 백숙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먹어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우리가 조금 일제강점기 초기에 들어가서 인삼이 조금 부각되면서 인삼이 몸을 이렇게 보양하는
식품이다, 재료다, 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들이 이 인삼을 말려서 가루로 내가지고 닭 안에다 넣어서 찹쌀과 함께 이 국을 끓여 먹었던 게 개삼탕이에요. 왜 그 당시에 인삼을 수삼으로 쓰지 않고 말려서 가루로 내서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삼을 보관하면 금방금방 상하니까 말려서 가루로 내서 썼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개삼탕이 1950년도까지 식당에서 판매가 됐어요. 그러다가 전쟁 이후에 이제 서구의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냉장고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수삼을 굳이 말리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쓰면 되겠구나. 또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인삼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제 인삼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삼탕이 이렇게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1980년대 이후에 그 개고기 식용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 삼계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의 시절 음식으로, 특히 몸을 보양하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삼복기간이 되면 왜 힘들까요? 고열로 인하여 우리가 또 심장이 많이 더 빠르게 뛰고 피부 쪽으로 혈관이 막 모이면서 또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그리 많이 쓰이니까 당연히 소화할 기능이 떨어지고 또 입맛도 잃게 되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막 차가운 것들을 마구 먹죠. 마구 먹으면 우리의 소화기 비위가 약해져서 탈이 나고 기력도 잃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현대인들은 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람을 쐰다든지 부채, 이거 갖고 너무 더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기구에서 나오는 과도한 냉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직을,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우리가 가을, 겨울이 되면 또 어떤 질병을 함께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찬 환경, 또 차가운 거 먹는 거, 이런 것을 하면 겉은 시원해지는 듯 하죠. 그러나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뜨거운 물 마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내 몸이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잃고 있네. 그것을 얼른 알아차려서 빨리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고 단백질을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왜 삼계탕을 여름에 한더위에 먹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름에 비위가 차가워져서 얼른 따뜻한 걸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든 식품을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또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경락으로 가는지 이런 걸 따져서 식품의 섭취 효능을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 닭, 인삼, 찹쌀 이런 것들이 하늘의 기운은 전부 다 따뜻하고 또 땅의 기운은 우리의 좀 기운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단맛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또 비위로 가는 그 경락을 따라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삼계탕이 우리의 차가워진 비위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좋겠구나. 요걸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잊고 그냥 삼계탕을 하나의 단백질 근원의 닭고기 음식, 이것저것 영양가가 많이 있는 재료를 섞은 음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삼계탕은 더울 때 우리가 찬 것을 찾게 됨으로써 비위가 차갑게 균형을 잃었을 때 더 균형이 심하게 깨지지 않고 얼른 균형을 잡아서 병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음식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서 얼른 균형을 맞췄던 그런 음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음식에는 배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삼계탕을 만드실 때 어떤 재료로 만드세요? 되게 인삼, 닭, 그 다음에 찹쌀, 대추 요 정도가 기본 재료예요.
그런데 우리 뭐 요즘 녹두도 넣고 마늘도 넣고 온나무 뭐 엄나무 뭐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삼계탕을 먹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넣는다면 이것은 단백질이 좀 함량이 높고 다른 영양소는 좀 부족한 그냥 한 끼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매년 복날이면 삼계탕 할까요? 바로 이것은 서양의 식품 영양학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동양의 약식동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음식인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의 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찹쌀을 넣고 나중에 이제 그걸 죽을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또 녹두가 맛있다고 녹두를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맛은 물론 녹두가 조금 더 있어요. 그렇지만 녹두는 기운이 좀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삼계탕을 먹는 목적에 조금 맞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그냥 뭐 영양소 보충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인삼. 하늘의 기운 따뜻하고 땅의 기운이 단맛으로서 원기를 북돋아줘요. 그 다음에 닭, 따뜻하고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비위를 보호하고 기운을 돋궈줘요. 이 두 가지가 주 재료겠죠. 대추 역시 따뜻하고 단맛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비위를 보호하고 또 혀를 아주 보충해주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만약에 죽으로 먹는 찹쌀 역시 소화기를 보호해서 설사 같은 걸 나는 것을 멈추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워진 비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러니까 복날이라고 해도 저는 차가운 음식 안 먹고 몸을 냉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의 몸은 비위가 균형을 잃지 않았어요. 이러신 분들은 삼계탕을 안 드셔도 돼요.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합이 마늘이 있어요. 또 마늘은 왜 넣으세요? 그러면 당 냄새 제거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거라기보다는 마늘 냄새로 당 냄새가 덮어진 것이죠.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좀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마늘보다는 파를 쓰시면 괜찮겠어요. 왜 마늘이 조금 이 배합에서 맞지 않냐면 마늘도 따뜻한 기운이 있긴 하지만 매운 발산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이허할 때는 이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눈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아침마다 생마늘 몇 쪽을 먹으면 막 기운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탄수화물 대사를 막 도와주기 때문에 에너지는 빨리 나오지만 이 마늘이 가진 전체의 기운이 따뜻한데 특히 음이 허할 때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계탕은 우리가 더울 때 이해되시죠? 그러면 더운데 왜 뜨거운 걸 먹는 거야? 이런 질문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없으시죠? 맞아요. 얼뜻 들으면 더울 때 왜 뜨거운 걸 먹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더워서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찬 음식을 먹다 보고 또 에너지가 열단 쪽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저하되니까 얼른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서 균형을 잡아서 더 큰 병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음식이 삼계탕이기 때문에 삼계탕의 기운이 따뜻한 재료로 모아졌고 그것도 부글부글 뜨겁게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제 삼계탕에 먹는 목적 충분히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저는 삼계탕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2끼니씩 먹어요. 이랬던 분들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가만있어 봐. 이거 삼계탕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이 이렇게 스쳐갈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의견을 좀 그 댓글로 주시고 우리 소통 한번 해보시게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삼계탕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은 재료의 배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보다는 내 몸에서 오는 사인을 잘 알아차려서 내 몸이 원하는 또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밥상 회초리 처음 영상이었습니다.
이 회초리의 마음 여러분 좀 잘 간직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냥 닭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삼계탕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건강한 삼계탕을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더운데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